배경, 미사일, 전투기까지 다 구현을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enemy를 만드는 겁니다. 자, enemy는 우리가 일단 프리팹으로 만들었는데 이 enemy는 주기적으로 계속 생겨야지 전투기가 미사일로 격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사일 포지션 만들 때처럼 create empty 이용해서 enemy 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enemy 포지션은 000 위치에 만들어 놓을게요. 어차피 우리가 enemy는 무작위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C# 스크립트가 또 필요하겠죠. 오른쪽 클릭해서 create로 가서 C# 스크립트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make enemy act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다시 가서 make enemy act가 잘 생겼는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요 색깔이 청록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잘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make enemy는 만들어 주는 거니까 empty object에 만들어 줍니다. 그럼 enemy position을 클릭을 하면 make enemy act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enemy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게임 오브젝트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enemy를 만들어 주고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public으로 선언을 해 줍니다. 그럼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와서 enemy 항목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프리팹을 갖다가 게임 오브젝트에 초기화를 시킵니다. 자, 초기화가 됐고요. 초기화 돼서 이제 쓸 준비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이 enemy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생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만드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void로 make enemy라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드는 거는 instantiate로 만들어 줍니다. 현재 transform의 position으로 해서 다시 transform의 rotation으로 만들어 줘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는 invoke repeating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는 함수 이름을 넣어줘야 되니까 make enemy의 이름을 복사해서 갖고 오고요. 자, 1초 뒤부터 시작해서 3초 주기로 계속 enemy를 만들겠습니다. 그 전투기가 바삐 움직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자, 플레이 해보면 자, 1초 뒤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쏘게 되는 거고요. 자, 현재는 파괴하는 행동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좀 보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생기고는 있습니다. 자,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enemy가 원점에 생기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생겨야지 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 무작위로 생기게 하려면 X축의 최소값, Y축의 최소값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X민은 0에 생기고요. Xmax는 10이 제일 끝이긴 한데 그것보다 살짝 앞에 0.9로 하죠. 그리고 Y민은 마이너스 4.5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밑에 마이너스 4.0 정도를 하고 Ymax는 플러스로 4.0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enemy 생기는 부분이 transform.position인데 얘를 쓰지 않고
자, 우리가 벡터 3로 포지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뉴로 벡터 3를 만들어 줍니다. C샵이라서 변수를 단순히 선언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클래스 초기화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new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포지션으로 넣어주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대신에 요 포지션의 x 값은 랜덤으로 이제 발생시킬 겁니다. 포지션의 y 값도 랜덤으로 발생시킬 겁니다. 자, 이 말뜻은 자, 이 랜덤에 대한 기능을 쓰는데 레인지가 있다는 겁니다. 요 레인지 안에서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y민과 ymax 사이에서 발생시켜서 포지션의 y 좌표를 초기화를 하고 그 위에 부분은 자, x 좌표는 x민에서 xmax 사이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면 레인지잖아요. 그 범위 안에서 만들어서 x 좌표를 초기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z 좌표는 랜덤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2차원이라서 자, 이런 방식으로 초기화하면 에너미가 생기는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무작위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 자, 무작위로 생기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움직이면서 쏴주고요. 여기서 무작위로 생기니까 쏴주고 또 여기 쏴주고 자, 무작위로 막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쏠 수도 있고요. 자, 많이 쏘니까 화면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미 생성까지 했는데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은 미사일하고 에너미가 만나면 파괴를 시켜야 되잖아요. 파괴시키는 부분을 위해서 여기에 스크립트를 또 하나 만듭니다. 이제 미사일을 쏠 경우에 충돌을 인지해서 득점을 일으키는 것까지, 득점을 업데이트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로 가서 C# 스크립트를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미사일 쏘는 거니까 론치라고 합니다. 론치 미스 액트라는 걸 만들어 줍니다. 자, 론치 미스 액트가 잘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로드 해주고요. 잘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요 미슬은 미사일이 생긴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일이니까 C#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미슬 쪽으로 드랍을 시켜줍니다. 그럼 미슬이라고 하는 프리팹에 가서 보면 자, kill misselect도 있고 launch misselect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unch misselect에서 충돌 여부를 그러니까 판별을 할 겁니다. 충돌 여부 판별하는 함수는 on으로 시작하는 collision enter 2차원이니까 2D입니다. 여기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 자, 상대편의 게임 오브젝트 특성을 파악하려면 꼬리표 역할을 하는 태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추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스프라이트에 태그를 좀 붙일게요. 스페이스쉽은 태그를 얘는 플레이어니까 플레이어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미슬도 있고 에너미도 있습니다. 미슬은 미슬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근데 보면 미슬이 없죠. 그때는 add 태그에서 꼬리표를 플러스 눌러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미슬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에너미도 필요할 거니까 에너미 태그도 만들어 줍니다. 이 태그는 상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슬은 태그를 이제 미슬로 해주고 에너미 태그는
enemy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launch misselect로 가보면, 자, 얘는 미슬에 붙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태그는 미슬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랑 부딪힌 상대방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collision이라는 클래스 밑에 보면 게임 오브젝트가 있고요. 부딪힌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걔가 꼬리표를 갖고 있습니다. 걔를 스트링으로, 자, 태그 네임이라고 그냥 obj 태그라고 그냥 할게요. obj 태그를 저장을 해서, 자, 만약에 이 obj 태그이 상대방 enemy라고 하면 부딪힌 거죠. 부딪힌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enemy를 제거를 하면 됩니다. enemy 제거하면 되는데, destroy로, 자, 미사일이 폭발했으니까 우리 미사일도 죽여야 됩니다. 근데 바로 죽이면 좀 재미없으니까 한 0.1초 뒤에 이제 죽이고요. 그리고 상대방 부딪힌 enemy도 죽여야 됩니다. 자, collision 밑에 게임 오브젝트를 죽이면 되는데, 얘는 언제 정도 죽일까요? 살짝 뒤에 한 0.3초 정도 뒤에 죽이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딪히더라도 에너미가 뭐 살아남아 있지 않고 이제 죽게 됩니다. 쏘면 사라지죠. 쏘면 사라집니다. 쏘면 사라지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얼마나 잘 하는가 이제 확인하려면 좀 득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득점을 알아야 되니까 득점을 저장해서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자, 그걸 위해서는 게임 전체를 총괄하기 위한 게임 매니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다가 create empty로 게임 매니저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얘는 그냥 empty 오브젝트라서 기능이 없어요. 없어서, 자, 이걸 실제 다루는 거는 C# 스크립트에서 다루는 거니까 create C# 스크립트로 가서 게임 매니저라는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게임 매니저를 스크립트를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 쪽에 적용을 해줍니다. 요게 잘 들어갔는 거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적용을 해줄게요. 드래그 앤 드랍이 좀 전에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거 확인됐고, 얘를 아직 적용 안 됐잖아요. 드래그 해서 게임 매니저에 드롭을 해줍니다. 여기 생겼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일단 사용자는 스코어가 궁금합니다. 스코어가 궁금하니까 스코어를 표시를 해주고 싶어요. 스코어 표시를 해주고 싶으니까, 자, 여기에 가서 인트로 스코어라는 걸 하나 저장을 해줍니다. 이 스코어는 웹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접근하기 위한 함수, 객체 지향에서는 메서드로 갑니다. 메서드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값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자, void로 increase score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럼 얘는 스코어를 플러스 해주고요. 값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니까 void로 해서 decrease score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getScore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줘요. 만들어 주는데 얘는 반환하는 값이 int여야 되니까 int로 만들어 주고 스코어를 리턴하게 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퍼블릭으로. 웹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부분을 게임 매니저가 담당합니다. 더 잘 만들려면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각 클래스에 있는 게임을 관리하는 수치들을
게임 매니저 쪽으로 전부 보낸 다음에 게임 매니저 쪽에서 총괄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저장된 변수에 다른 클래스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를 위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이 값들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이제 스코어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스코어 쪽을 반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충돌해가지고 에너미를 잘 맞췄으면 득점을 했잖아요. 득점했으니까 게임 매니저에 접근해서 그 스코어를 인크리즈,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게임 매니저라는 거 선언을 해 두고요. 얘를 스타트 할 때 실제 돌고 있는 게임 매니저를 내가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get 하면 안 되고 find any object by type로 해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 게임 매니저에 접근해서 얘를 increase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값이 증가하겠죠. 근데 잘 증가했는지 보려면 디버깅을 해야 되니까 프린트를 해서 콘솔에 스코어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게임 매니저에 있는 get 스코어를 호출을 해줍니다. 그럼 스코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미를 잘 맞췄으면 스코어를 플러스를 해주고요. 근데 미스를 쌌는데 에너미를 못 맞춘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페널티,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게 더 좋죠. 그래서 미사일이 빗나가는 경우는 kill misselect 쪽에 우리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냥 미사일을 없애버렸잖아요. 없앤 이유는 에너미를 맞추지 못하고 화면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게임 매니저에 접근해가지고 스코어를 줄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좀 전처럼 게임 매니저 부분을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해두고요. 그리고 다시 게임 매니저 쪽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find any object by type을 해주고요. 여기 잘못 복사했습니다. 게임 매니저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미스를 복사를 했습니다. 잠깐만, 이 엉뚱한 위치로 가서 그랬네요. 여기가 아니고 킬 쪽을 갔어야 되는데 아까 복사는 제대로 했네요. 자, 게임 매니저 접근해서 이번에는 맞추지 못했으니까 디크리즈 합니다. 자, 디크리즈 하고 다 했으면 아까처럼 점수를 업데이트 잘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득점이 되는지 플레이를 해서 확인합니다. 자, 플레이된 결과는 콘솔 쪽에 나오니까 콘솔을 클릭해서 콘솔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에너미를 맞춥니다. 맞추면 스코어가 증가합니다. 여기도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고 막 증가합니다. 근데 많이 쏘면 값이 막 줄어듭니다. 엉뚱한 데 쌌기 때문에 득점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콘솔에서 출력을 하는 거는 개발자는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UI를 추가를 해야죠. 그래서 하이라키에 가서 UI를 추가를 합니다. 텍스트 메쉬 프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텍스트 메쉬 프로를 쓰려면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눌러서 임포트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지금 스코어니까 자, 스코어 네임이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그래서 얘는 스코어를 표시를 이제 해줄 겁니다. 스코어 표시해 주는데
색깔은 좀 현란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계열보다는 빨간색 아니면 약간 노란색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노란색으로 좀 확실하게 확 노랗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블루가 이제 없으면 완전 노란색이 되니까 노랗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진하게 한번 만들었고요. 게임으로 보면 여기 어딘가 이제 생겼습니다. 생겨서 아웃라인이라든지 언더레이도 다 한번 설정을 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 폰트도 40 정도로 한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표시되는 거, 그러니까 앵커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보통 게임 보면 상단 쪽에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단 왼쪽으로 이제 기준을 이제 삼았습니다. 기준 삼았고 이 포지션은 0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제 위에 생기죠. 저 위에 생기는데 너무 바깥으로 이제 벗어나 있으니까 이 피벗을 한 이쪽 X축은 0이라고 할게요. 하고 Y축은 1이라고 하죠. 그럼 요번 포지션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피벗은 상대 좌표계의 원점입니다. 상대 좌표계의 원점이라서 X축으로는 원래 원점하고 이제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상대 원점이 그 기준점은 요 오브젝트의 X축으로 0인 지점 0% 지점이니까 가장 왼쪽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Y쪽으로는 이 오브젝트의 Y축으로 100% 되는 지점. 그래서 100%는 1입니다. 그러니까 1을 넣습니다. 그럼 상단 가장 위에 생기는 거고, 사용자가 더 잘 보게 하려면 그 값을 조금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였네요. 이런 정도로 해서 한 100 하고 한 마이너스 25 이런 정도 하죠. 그러면 플레이 할 때 이 스코어가 사용자에게 잘 보이게 됩니다. 자, 잘 보이게 되니까 이 스코어 이름은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다시 얘를 복사해서 실제 나는 스코어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해야 되고 이 스코어는 맨 처음에 이제 0점일 거니까 0으로 해 둡니다. 그래서 얘를 앞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이 정도 두죠. 이 정도는 한 260 정도로 두면 되겠습니다. 260. 그러니까 여기 딱 누르면 좌표계에 어디로 가는지가 볼 수 있습니다. 바람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앵커입니다. 앵커 영역의 위치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 얘가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UI의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있는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사용하는 오브젝트의 상대 원점, 요 지점을 택했잖아요. 요 지점이 그러니까 원래 이 앵커 기준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가 포지션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 스코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요 스코어를 업데이트 하려면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업데이트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접근하려면 그러니까 이 스코어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이 오브젝트와 이제 스크립트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 UI 연결하는 지점은 게임 매니저 쪽에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럼 게임 매니저에 가서 지금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퍼블릭을 해주고, 텍스트 메시 프로에 텍스트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텍스트 스코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얘로 이제 접근을 할 건데, 얘로 이제 접근을 하려면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게임 매니저 쪽에 가보면 좀 전에 만들었던 텍스트 스코어가 있습니다. 얘를 스코어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연결이 이제 된 상태입니다. 연결이 된 상태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는
게임 매니저에서 업데이트하는 게 좋아요.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자 퍼블릭으로 void showScore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 주는데 내가 지금 UI 상으로 값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 텍스트 메시 프로의 텍스트에 이제 접근을 합니다. 이 속에 텍스트라는 멤버가 있어요. 여기를 스코어로 써주면 됩니다. 스코어는 인트니까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show score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다 표시를 해주죠. 뭐. 요 increase score를 할 때도 show score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고 값이 줄어들 때도 예쁘게 보이도록 플레이어에게 정보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값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UI가 바뀌기 때문에 사용자는 유저는 내 득점이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쏘면 득점을 이제 하는 거고요. 득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못 쏘면 값이 줄어드는 거고 막 이렇게 쏘면 아무 생각 없이 쏜 거니까 감점을 심각하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득점 올리려면 이제 신중하게 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미사일을 쏠 때 좀 연기도 나고 미사일하고 에너미가 만나면 폭발도 일어나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너미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재미가 없어요. 에너미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면 더 좋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